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K다이아몬드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행 누금 성분 분석소 아트세븐TV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지질 생성 과정, 광물 분포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왔던 것은 이제 광물의 분포도 하면 화산 활동만 의존을 해왔어요. 공룡이나 다른 어떤 것과 관련돼서는 생각을 못 해봤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배운 바도 없고 관련된 증거 자료도 없고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올바르게 스타트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 지금 본인 박현철이 저작권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제가 집필한 이 부분에 대한 분포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 학자들이 이제 올바르게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화산활동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화산활동이죠. 화산활동에서 자 여기 백두 하나 그려볼게요. 잘 그리려는지. 아이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렇게 밖으로 화산 폭발하기 하면서 먼저 제일 나오는 게 가스하고 분하고 나오면서 여기에서 화산재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화산탄도 나올 것이에요. 좀 더 굵직굵직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쫙 이제 용암이 흘러나와요. 용암이 흘러갑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마그마가 있을 것이고 그 방에서 이제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상당히 강력한 버섯 구름이 생길 것이고 이 구름 사이로 자세히 보면 번개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종종요.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번개가 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제일 먼저 화산재, 그다음 화산탄, 그다음 용암, 여기 가로 마그마, 네, 그다음에 여기 뜨거운 물이 있죠. 온천. 그걸 뭐라고 하니? 열수. 열수는 두 가지로 천열수와 중열수, 심열수인데 천열수와 심열수로 나누겠습니다. 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랑 각각 지표 근처에 있는 뜨거운 물을 말하죠. 열수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온천이죠. 바로 온천수. 유황천을 말해요. 유황. 천을 말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열수에서 또 지하수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다 보면 지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이 화산활동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기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점점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퇴적층에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지각 변동이 생기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판구조론, 판이동론, 판구조론 또는 판이동론 이렇게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과정에서 생기는 암석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퇴적층에서 변성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화성암, 응애암, 화강암, 그리고 안산암. 심심하면 안산암이에요. 지질학자들은 무조건 심심하면 안산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포르카보나드 블랙 다이아몬드도 화산재 또는 발사암 또는 안산암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냥 돌멩이 정도로 여겼죠. 네, 마그마에 있는 그런 돌멩이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오석 정도로 분류를 시키려고 했는데
경도 9 이상짜리 오숙 보신 적 있으시고 9 이상짜리 그 화산재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게 경도 9 이상 나오나요?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사파이어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죠.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겸손해졌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활동에 대한 것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아까 번개가 친다 했어요. 여기에서 브루스 번개가 칩니다. SS 진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번개. 네, 여기 번개예요. 2개 하면 좀 그러니까. 3개 하면 좀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합시다. 떼세요. 자, 번개예요. 번개가 여기서 치면서 번개에 치는데 또 번개 라인을 가보겠습니다. 자, 번개에서 자, 화산재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화산재 그대로 넘어오면서 이때 번개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OX. 화산탄 그대로 넘어옵니다. 번개 맞았냐 안 맞냐. OX. 안 맞았다 맞았다. 용암 흘러옵니다. 용암이 번개 맞았냐 안 맞냐. 안 맞았다. 그 다음 열수. 자, 열수 쭉 그대로 와서 똑같이 맞았냐 안 맞았냐. 안 맞았다 맞았다. 네, 유황천 지하수 다 같은 걸로 하나로 묶어 놓겠습니다. 색깔만 달라지죠. 여기는. 자, 여기서 주로 이제 열수에서 생기는 것이 여기 조그만하게 바로 석영 또는 석영맥. 그걸 가지고 금을 찾기도 하고, 그렇죠. 주로 이제 Si이고 SiO2로 주로 암석이니까 SiO2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오는데요. 아까 모이사나이트 같은 SiC 형태의 것은 어디에 많이 접근하냐면 화산탄 종류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이제 SiC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화산재에도 조금 SiC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SiC 잠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아까 거기서 요 열수까지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번개가 맞았냐 안 맞았냐 안 맞았냐 안 맞았냐.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번개가 칠까 안 칠까요? 네, 칠 수 있고 안 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그걸 갖다가 똑같이 이것도 해줍시다. 0 아니 X. 자, 그러면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해서 경우의 수가 또 달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10개니까 10개 이렇게니까 지금 5개니까 현재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져. 화산재가 번개 맞은 경우 안 맞은 경우, 화산탄이 번개 맞은 경우 안 맞은 경우, 용암이 번개 맞은 경우 안 맞은 경우, 열수가 번개 맞은 게 안 경우, 지진이 번개 맞은 게 아닌 경우. 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운석이 오겠죠. 운석. 자, 운석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강력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또 운석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라인을 긋고 그러면 운석에서 자, 요게 그대로 넘어오겠습니다. 화산재에 번개를 맞았는데 운석에도 맞았다 안 맞았다. 0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은 것도 역시 동일하게 넘어오겠죠. 동일하게 넘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산탄에 의해서 또 0x 맞았냐 안 맞았냐. 그대로 얘도 넘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용암이 운석에 맞았냐 안 맞았냐. 그대로 안 맞은 경우도 넘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았냐 안 맞았냐. 열수도 맞았냐 안 맞냐. 그대로 얘도 넘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운석이 맞았냐 안 맞았냐. 역시 안 맞았을 때도 그렇게 넘어올 겁니다. 이 경우의 수가 이제 보태기가 되겠죠. 3개가 지금 결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왔냐면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기존 지식은 예를 들어 여기에서 화산 활동에서 생긴 게 화성암 또는 화강암, 그 다음에 응해암,
그 다음에 뭐 반려암, 현무암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산암, 뭐부터 시작이 엄청나게 있는 편성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9가지 분류를 해요. 규소와 그 심도의 깊이를 따라서 또 입자를 따라서 상당한 그 크기대로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자, 우리는 번개가 이기에 영향을 미쳤다. 암석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운석이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설마 그렇게 많이 미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드디어 나온 게 뭐냐? 이때까지 우리는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고대 생물인 바로 공룡이에요. 공룡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공룡의 모습을 좀 그려볼까요? 아이고. 조금 잘 못 그려도 이해를. 네 개. 닭뼈석도 이렇게 그려놓고. 항상 아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야, 이거 말이 아닙니다. 칠면조도 아니에요. 너무 좀 뼈가 있어야지. 맞다. 우리도 뼈대에 있는 지방이니까. 갈비뼈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 정도면 그리죠. 자,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이제, 공룡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룡의 무덤 어디 갔느냐? 공룡 무덤. 코끼리도 무덤이 있고 상아 보물을 발견했는데 공룡 무덤에는 뭔가 보물이 안 나올까요? 대한민국은 공룡들의 낙원이었다라고 다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발자국 제일 많고 공룡 발자국 제일 많고 공룡알 제일 많아요. 공룡 대신에 공룡 뼈는 적어요. 희한하게. 한국에서 발자국 많고 그거는 많은데 뼈가 적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뼈화석이 나온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서. 공룡들의 무덤 어디 갔는 거지? 그 많은 공룡들의 낙원이었는데 어디 가서 죽었었고 그 무덤을 이야기해주는 학자들이 없어서 일부 양심이 있는 한두 학자들은 공룡 무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 정도 했지 발견했거나 그와 관련된 논문을 펴거나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과학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공원 해변에서 발견됐다는 걸 말하고 제가 문화재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공룡이 살았던 거는 맞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스타트를 하는데 제일 먼저 보세요. 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 뼈. 이건 뼈예요. 자, 요거는 살이에요. 얘는 뿔이고, 그 다음에, 발톱. 손톱, 발톱. 그 다음에 내장 기능. 그런 등등 있죠. 자, 그래서 적어봅시다. 뼈.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손톱, 발톱. 하나 빠졌네.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자, 이빨. 그 다음에 내장기관. 장기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 주로 이제 얼굴 형태가 나타나요. 얼굴 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몸통은 밑에 이제 묻혀 있을 테고, 그거는 석유하고 관련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 요렇게 되었고요. 공룡 무덤이 있으면 반드시 석유는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석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뼈, 살, 손톱, 발톱, 이빨, 내장기관, 전체 얼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뼈가 있잖아요. 자, 뼈가 화산재로 넘어가고, 화산재하고, 번개를 맞았다, 안 맞았다, 운석에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4가지 단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룡의 살이 하산재에 맞거나 하산탄에 맞거나 용암이나 열수에 맞았거나 그 다음에 번개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운석에도 맞았냐 안 맞았냐 안 맞았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이빨이 하산재에 맞고 하산탄에 맞고 용암에 열수에 그 다음에 지진에 이빨 빠질 수 있겠나? 가능성은 있죠. 딱 묵혀 있으면서 이빨 통 그게 다 죽은 상태에서 통 빠질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번개 맞았냐 안 맞았냐? 그거 있을 수 있죠. 운석 맞았냐 안 맞았냐? 맞을 수 있죠. 내장기관 그대로 덮이면서 자 전체 얼굴이 하산재에 맞았냐 하산탄에 맞았냐 용암이냐 열수냐 지진 자 요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하나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두 개만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지금 하산재가 많이 발견이 돼요. 오도 조사리와 오도리 청진리에 어마어마한 많은 하산재와 하산탄이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거고 몸에도 좋은 것들이 나와요. 거기 유황이 없는 하산재들이 많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거나 아주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장암 말기 환자를 고친 것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일부는 보르카르보나트 다이아몬드하고 유사한 특징이 있으나 달라요. 왜? 하산재만 이루어진 게 있고 공룡이 하산재에 맞았고 거기에 번개가 맞았고 운석이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또 운석에서요. 어떤 것이 또 들어가느냐.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운석에서. 운석 불어서 이게 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거리를 가지고 논해야 돼요. 거리가 예를 들어 자, 거리를 가지고 한번 논해 봅시다. 거리에서 여기서 거리를 가지고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거리. 네, 거리입니다. 거리에서 예를 들어 거리인데 거리에 일단 100m 바로부터 시작해야죠. 바로 앞에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100m 이내다. 그 다음에 1km 이내다. 10km 이내다. 그 다음에 한 30km 이내다. 뭐 50km 한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내에 떨어졌다. 그에 대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폭발력, 원자 폭발처럼 폭발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뭐 폭풍도 일어났을 거 그 자리에 에너지 해가지고 물과 불이 얽혔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도, 폭풍, 이거는 바람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물, 불에 대한 것들이 운석에서 반드시 적용이 돼요. 그럼 운석을 논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멜팅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먼 거리에서 된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드디어 등장하는 게 H2O, 물이에요. 자,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수와 그 다음에 해수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담수와 해수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하늘물, 바닷물 다 공통적으로 노아 홍수를 떠올릴 수 있는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4,000년 전이죠. 거의 4,000 몇 년 전인데 정확하게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알려드리고요. 자, 이때까지는 대홍수 전에는 공룡은 살았을 것이고 대홍수 때 육상공룡 조류나 이런 건 다 죽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그 일부는 그대로 생존해 왔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어찌됐든 그때까지 공룡은 다 죽었을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홍수의 수압이 어느 정도냐? 수압은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도합 가로 세로 높이의 1cm당 그 수압에 누르는 압력이 30kg 정도의 압력이었을 거예요. 엄청나죠. 손톱만한 여기에 30kg이 눌러졌다고 해주십시오. 뼈도 안 남겠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들어가서 압력이 와. 이 정도면 이제 강력한 화석이 생겼을 거예요. 도라석으로 아주 꽉 눌렀을 텐데 압력이 강력했을 것이에요. 자, 요렇게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또 되어 갑니다. 공룡, 화산활동, 번개, 운석, 물. 그러니까 대홍수 전 세계에 상까지 다 덮었죠. 그때 이제 계절 변화, 뭐 기후, 이상기후, 지금의 바다 그때 생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해 바다, 동해 바다도 그 이후에 형성이 됐을 것이라고 추리를 해봅니다. 자, 여하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우리는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화산활동과 물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대홍수 일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룡, 그 다음에 번개, 운석이 플러스가 돼서 다변화, 그러니까 종류가 어마어마한 암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리해 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 공룡을 왜 만들었을까? 공룡은 땅을 옥토로 만드는, 또 아주 옥토하면 좀 그런데 뭐 다이아몬드 토도 있으니까, 옥토뿐만 아니고 다이아몬드 토도 있으니까, 하여튼 땅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기름지게 하고 아주 좋게 만드는 중간자 역할을 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돌이 주변에 있는 바닷물은 알칼리로서 굉장히 물이 미끈미끈하고 지금 생물들이 살아가기 너무 좋은 열대어 종류가 5종류나 나올 정도로 아주 물이 깨끗하고 맑고 또 그다음에 스노클링 하기 정말 좋은 그런 장소죠.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 제일 좋은 곳 중에 5손가락이 아마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가 좀 드뭅니다. 오도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도리 해수욕장에 있는 주상절리는 전 세계에 없는 주상절리입니다. 현무암이나 일반적인 단순 하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그 돌 내부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번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운석이 갖고 있는 특징도 있고 화산 활동이 갖고 있는 특징도 공룡이 갖고 있는 특징, 이 4가지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당연한 거죠. 자, 포르카브라도 다이아몬드는 이 5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석의 이제 거리가 어떤 거냐 했으니까 화산재, 공룡하고 화산재하고 번개, 운석, 근데 운석의 거리가 아마 중간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녹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현재 밖은 이렇게 지금 현재 얘가 아주 이것도 그런 다결정 그 계열인데 새로운 카보나드 계열인데 여기는 경도가 높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지금 포르카보나드하고 일치된 것이 여기에 발견이 됩니다. 화산재하고는 조금 또 수준이 달라요. 이런 현상이 생긴 거는 이제 운석 때문일 거다. 운석이 영향을 받고 여기는 녹았다. 일부가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상이 그리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포르카보나드 다이아몬드처럼 이제 운석 다이아몬드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포르카보나드 다이아몬드는 운석의 영향을 받고 운석만 된 게 아니다는 거죠. 고대 생물의 공룡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아주 큰 육식 공룡 같은 한 50kg 정도가 되는 공룡 머리통에서 그것이 통 튀었고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있고 번개 맞고 운석 맞은 거예요. 자, 그 4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물에 산의 가운데 푹 들어가서 아주 깊은 곳에 있다가 산이 쌓이고 쌓여서 산소에 부터 산화로부터 보호가 받았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수압과 압력으로 버텨서 다이아로 형성된 SiC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이제 왜 포르카보나드 다이아몬드가 화산재하고 닮았다라고 말하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화산탄은 주로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가 화산재와 화산탄이 섞여 있는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용암, 마그마 종류에 의해서 시킨 건 이런 종류예요. 멜팅된 이런 까만 이런 거에 용암, 마그마에서 의해서 된 거고요. 주로 열수는 아까 말했죠. 석영, SiO2나 이런 계열이라고 했죠. 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뼈는 어때요? 이쪽 계열로 해서 자, 요게 이제 뼈가 지금 새입니다. 새 조류 종류인데 눈 쪽이고 여기
뿌리 쪽이고요. 한쪽은 탔어요. 타서 재가 됐고 뼈가 이제 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의 스타트가 공룡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는 이제 조류니까 조류도 공룡에 해당되죠. 그럼 여하튼 이 뼈나 살이나 이런 것이 다 여기서 제이드, 옥공룡이 되고 다이아로 넘어오기도 한다. 그리고 기타 강물, 이제 방해석도 되고 다양한 광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옥만 그렇게 공룡만 그러냐? 안 그래요. 이쪽에 있는 것도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보석이 안 됩니다. 화산재는 화산탄 이것만 가지고 이런 보석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동물학적, 그러니까 동물학적인 어떤 그런 생물체가 들어가서 칼륨과 칼슘과 인이 다양한 규소 성분으로 변화되면서 SiO2가 SiC와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되면서 다른 성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것도 옐로 다이아몬드죠. 옐로 다이아몬드인데 이건 지난번에 요게 이빨이고요. 여기서 이제 눈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큰 눈이 아니죠. 이게 정확한 눈이죠. 위에는 지금 불에 걸렸으면 탔어요. 이제 탄 게 아니고 이건 익었다는 표현을 썼죠. 잘 익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까만 다이아몬드, 요거는 이제 탄 거죠. 거의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화산 활동에 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이아로 형성이 된다고 치면요. 자, 요거는 이제 위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과정에서 밑에는 이렇게 안 타고 제대로 익혔어요. 아주 서서히 잘 익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석회암과 이 5가지가 있으면서 이 밑으로 쫙 흘러가면서 석회암형이 형성된 곳에서 나와줘야 보호가 됩니다. 즉 이때 산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석회로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미라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 갈 거예요. 살이 보십시다. 살이 마그마가 아니고 열수에 의해서 번개도 안 쳤고요. 운석도 안 쳤다 하십시다. 살이 있긴 익었는데 열수에 의해서 천열수에 의해서 그러면 SiO2인데 이 과정에서 살이니까 아직 요런 식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하면서 요 살이 요런 색깔로 변해가면데 어떻게 익었느냐에 따라 색깔도 달라지고 공룡이 갖고 있거나 고생대 생물이 갖고 있는 멜라닌 색소, 혈색소와 다양한 것들이 서서히 변화를 이루어지면서 굳혀지면서 경도와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일 번개가 쳤다, 운석이 맞았다면 그때는 플러스 점수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강물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 한번 맞거나 운석 한번 맞는 건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저렴한 거는 그냥 돌멩이다 생각하는 화산재, 화산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각변동에서 생긴 거. 근데 거기에서 공룡 들어갔다. 오, 굿. 번개 들어갔다. 하나, 둘, 3개 들어갔다. 우와, 운석 들어갔다. 4개. 이 정도면 대박인 거지. 포르카브론 다이아몬드 왜 비싼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물에 의한 변화가 안 됐다. 석회암질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다이아몬드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석회암이 아닌 지역에서 갔다가 딱 붙으면 무조건 걔는 옥공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녀석들은 주로 번개와 운석을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옥공룡이 될 거다. 경도가 9 이상 안 넘어간다. 이해가 가시죠? 요 상태로 가면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안 되고 여기서 요렇게 가서 물에 의해서 수장되고 석회암의 보호가 요렇게 가야 다이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다결정은 운석하고 관련된 게 많이 나오죠. 쏟아졌으면 그때 거리 감각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빠진 게 좀 있어요. 뭐냐? 각각의 브루스 사이가 있어요. 변수가 있죠. 바로 에너지라는 것을 보라고
환경이라는 것이 다르게 할 수 있고 거리가 각각을 거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리, 에너지, 환경, 거리. 여기도 에너지, 환경, 거리. 그리고 여기도 에너지, 환경, 거리. 요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토탈 답은 옥이냐 다야냐 어떤 거냐 점수를 매겨서 다야로 넘어올 것이다. 아시겠죠? 요렇게 가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거의 99% 안 놉니다. 이암이나 파남이나 발류암. 그러니까 고성의 그쪽은 이암이고 저쪽에 서해안 지구와도 떡돌이는 이암이 많죠.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까지이죠. 그래서 다이아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다이아몬드 나오려면 동해, 특히 이제 오른쪽에 요 네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함께 무덤이 있어야 된다. 무덤이 있어야 되고 석회암 지역에 있어야 다이아가 되는 것이 99%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아주 학술적 그다음에 경제 가치가 높고 눈이 정확하게 있는 이건 옥공룡이 아니에요. 다이아 공룡이에요. 다이아몬드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가 귀한데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니까 보죠. 하나 다이아몬드 공룡 하나 더 이건 투명도 조금 높은데 투명도가 좀 낮은 게 있어요. 낮은 게 있는데 자, 이것도 다이아입니다. 그러나 얘는 조금 결정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것도 다이아는 맞아요. 근데 이제 투명도 조금은 약해요. 아까 쟤보다. 그렇지만 다이아 눈 보이죠? 재밌게 생겼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고 수속으로서의 가치를 논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논하기 때문에 닮았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개인 생각에 빠지니까 더 공부하시고 비난하기 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찾아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검색하지 않는 자는 악하다고 했고 그런 사람은 도도함과 교만함으로 이런 수준 놓고 깊이 있는 지식을 받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이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자, 지질학자들 중에 겸손한 사람은 저한테 와서 서로 간에 좋은 그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상호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누구죠? 네, 이제 드디어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기록 남겨준 이유가 있어요. 저작권을 함부로 여기다가 저한테 혼났어요. 강남의 법무법인팀 변호사 3명이 녹취록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 통합니다.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지질학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보관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날짜로 기록을 남겨놓고요. 네, 그러면 이제 2025 10월 15일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부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허락 없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책으로 집필 기본 온라인으로 나오고 사진, 그 다음에 요 디자인 의장,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 분석한 거를 싹 다 이제 종합 정리를 했고 영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쉽고요.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여지껏 10년 동안을 방치를 했어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의 흑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기 전에부터 조선시대 이전부터 훨씬 이전에 4,000년 전에 이미 포항, 동해안은 이렇게 해서 형성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제 나노를 광학현미로 볼 수 있고 여러분한테 그걸 지금 증거로 원소 안을 내부를 30개 이상을 올려놨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이건 노벨 물리학상감이라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축하해 주더군요. 뭐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창조물을 관찰하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있는 연구는 정말 아름답게 지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얻었던 거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아니요, 조그만 지식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엄청난 큰 건데 저한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K다이몬드 카페, 앵두금 성분 분석소, 아트7TV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